드디어 부평여고 공론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청바지 첫 시간입니다. 학생공론화위원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학교의 교훈인데요. 이곳 동해 부평여고 학생들이 학교 교훈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평여고 교훈을 바꿔야 할지,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지 연필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토론에 이어서 학생 투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로 결정된 내용은 학생 의견으로 학교 측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5명의 학생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결이라는 말이 마음에 되게 걸렸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 대표 5분과 함께 토론을 먼저 나눠볼 텐데, 먼저 1학년 학생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부평여고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교훈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확실히 순결이라는 말이 마음에 되게 걸렸습니다. 순결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순결이라는 말이 시대에 어긋난다는 것은 요즘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여성성을 강요하는, 요즘 여성성을 강요한다는 문제가 되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일단 그 학교 교훈 중에 순결이라는 교훈에 대해서 상당히 거슬렸다. 네. 예, 많이 거슬리셨나 봐요. 예, 표정이 지금 많이 거슬리신 표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해 부평여고 교훈이 바로 성실, 순결, 겸양입니다. 예, 1961년에 개교를 했어요. 잠깐만, 지금 58년간 이 교훈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전통성을 생각해서 아쉽더라도 바꾸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할지, 자유롭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지금부터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훈을 변경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교훈이라는 거는 학교의 제1가치로서 교육 방향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교훈이 학생들에게 겸양과 순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순결하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순결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뜨는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를 봤을 때 처녀, 혼전순결, 혼전순결 서약서, 정조, 정절, 정결, 순결, 그 아름다운 성 이야기, 순결과 음란 이런 것들이 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봐서 실제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가 육체적인 순결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결이라는 교훈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 저희와 교훈이 같았던 북여중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공학으로 바뀌면서 교훈이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또 여기서도 여학교일 때는 유지되어 오던 교훈이 남는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간의 차별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당시가 60년대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순전히 맞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것일지 거기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따라서 저는 순결의 다른 뜻도 있다면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현재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1학년 학생들 그렇고 2학년 학생들 둘 다 이제 바꿔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죠. 3학년 우리 김민지 학생. 겸양, 순결, 성실이 워낙 시대착오적 단어고 구시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를 여성에게만 한정 짓는 것은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훈이라는 게 각급 학교의 핵심적 덕목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학교이기 때문에 순결, 겸양, 성실이 더 이상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의견을 차례대로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져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내용이.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 그렇다면 우리 부학생회장, 네, 우리 장지원 학생.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장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순결, 네. 순결이라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의적인 의미가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그런 여성성을 강조하는 단어와 하나는 그냥 깨끗한 마음을 가지자.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개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러한 게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딱 좋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가치로 교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회장 김나연 학생. 궁금해서 학생회장은 어떻게 투표로 뽑는 거죠? 네, 투표로 뽑았어요. 네. 그렇죠. 어떤 성적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성적으로 했으면은 전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인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이게 원래 교훈변경 운동이 작년에 추진되었는데 네. 그 첫 번째로는 교훈변경 운동 포스터가 그 벽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교훈변경 운동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페미니스트는 정신병이다라는 포스터가 붙기도 했었고 그 교훈변경 운동 포스터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약간 안 좋은 시선이 느껴지기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훈을 바꿨으면 한다라는 의견은 거의 통일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학생들 생각도 지금 그렇습니까?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손. 네, 거의 압도적으로 들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전체를 그 교훈 세계를 다 바꾸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역사성을 생각해서 뭐 한두 개 정도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요거를 또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문제가 느껴지는 교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를 느끼는 게 순결이랑 겸양에서 문제를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바꿨으면 좋겠고, 네. 다른 거는 뭐 있어도 되고 아니면 바뀌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순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겸양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겸손하고 양복이요? 양보. 예, 그렇습니다. 겸양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혹시 이유는 뭘까요? 겸양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겸손한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1960년대 가부장적인 게 약간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훈인데 거기서 이제 순결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맥락을 같이 봤을 때 보면은 뭔가 여자에게 자신을 낮추고 약간 수동적인 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누구 또 말씀하실 학생? 누구? 저. 네, 장지원 학생. 저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는데 네. 성실이요? 네, 성실이. 성실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제가 식민지 지배 정책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실해야 한다라는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교훈에서도 그런 사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희 성실이라는 단어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실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떤 그 일제 잔재. 와, 거기까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 개 다 바꿀 필요가 없다. 손 한 번만 들어서 손. 네, 학생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개를 다 바꿀 필요는 없다. 네. 제 생각에는 분명 순결이란 단어는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단어가 맞지만 겸양이라는 요소는 뭐 사회에 나가서도 꼭 기억돼야 할 요소 이거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양을 교훈으로 만들 때 그냥 순전히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양보를 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그 바라는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의 모습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에는 이런 의미를 또 쓰이지 않냐.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 2학년 대표 친구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교훈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성들에 맞춰서 여성이 그렇게 겸손하게 굴어야 한다 이런 것은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의견에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이 상당히 팽팽해졌는데요. 과연 진짜 나중에 이제 투표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진짜. 김나라 학생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겸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약간 순결이랑 성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아까 민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부장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민수 학생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바꿔야겠다. 그죠. 네. 약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싹 다 바꿔야 된다. 네네네. 세 가지를. 예. 만약에 세 개를 바꾼다면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그냥 딱 바꿀 기회를 줬어요. 네.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혹시? 교훈? 저는 약간 행복? 행복.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네. 그 날에 여기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이것보다는 네.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예. 그런 느낌의. 이건 이제 뭐 세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행복하게 살자. Don't worry, be happy. 그죠. Seize the day.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과연 바꾼다면 그럼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 저도 이제 나연이 언니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을 향한 교육의 최종 목적이 꼭 창의성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된다. 꼭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행복이랑 뭐 이런 것처럼 모두가 바라고 보편적이고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학생 회장님께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같은 교훈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입시에서 진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저도 아직 1학년이라 진로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정하는 교훈은 진로나 꿈에 관련된 뭐 꿈에 한 발씩 나아가자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정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은 학생이 말한 거에 조금 반대 의견이 반대죠. 예, 그거 아주 좋아요. 예. 근데 대학이 이게 공부를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가는 거지 꿈을 대학을 가서 취직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가. 그래서 이게 교훈이 진로에 관한 게 된다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결정해서 그냥 그 진로를 향해서만 나아가라. 대학 가서 더 배우고 싶은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진로만 팔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강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불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요를 만약에 한다고 그 학생이 생각한다면 그 학생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나는 이 교훈에 동의한다 하는 친구는 또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남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지가 좀 확고하신데 김민재 학생이 지금 거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김민재 학생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교훈이. 애들 행복. 행복. 네, 행복. 행복이 지금 두 분이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네 학생. 저는 행복에 대해서 좀 안 좋게가 아니라 교훈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반대하신다 이거죠? 반대하는 생각인데요. 행복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지. 넌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지. 넌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제자분이 마이크를 이렇게 원래 노래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자,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저는 교훈을 행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야 돼. 네? 저는 교훈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지 너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훈을 행복으로 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아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들 것 같아서 꼭 행복을 느껴야만 성공한 인생인가 그런 막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고 나는 망했다 이런 쪽으로 그런 건 가는 것 아니다. 같아서 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훈을 행복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행복해라 이러잖아요. 나중에 갈 때. 그렇다고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학생 있으십니까? 예, 학생. 행복을 네. 교훈으로 삼는 것은 행복해라 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근데 저희는 교훈을 행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에 관해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일을 해서 불행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인생의 궁극의 목표는 이제 행복이다. 네, 그런 그냥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여기서 꼭 굳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냐? 불행하면은 그 인생은 뭐 망친 인생이냐? 결론은 농담이었고요.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또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일단 행복이란 것 자체가 누구의 기준에서 맞춰줘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 많고 뭐 잘 먹고 많이 웃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자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기준에서 만족되는 삶을 살면 그게 행복 아닐까. 그래서 그 행복 자체가 누구의 기준에서 맞춰줘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에서 맞춰줘야 된다.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교훈을 삼게 되면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자신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행복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일단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곧 행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지금 채팅방이 지금 뭐 거의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채팅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 우리 채팅방의 학생들의 생각을 또 좀 들어보고 싶은데 권영우 학생 어디 계시나요? 권영우 학생이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거기 분위기를. 권영우 통신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토론회에서 오픈 채팅방의 진행자를 맡고 있는 부평여자고등학교 2학년 권여우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에는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바꾸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지 전통성만으로 순결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또 구시대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꿀 거면 전부 다 바꿔서 새로운 교훈을 만드는 것이 좋다. 바꾸는 것은 맞지만 전체를 바꾸지는 말자. 또 아예 다 바꾸자라는 말도 있었고 바꾼다면 어떤 내용으로 바꾸고 싶은가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현대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로 교훈을 정하는 것이 좋다. 교훈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단어를 조합해서 교훈을 바꾸자라는 말도 있었고 또 최고의 목적인 행복과 관련지어 바꾸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채팅방에 이제 제가 원하는 이게 바꿨으면 좋겠는 교훈이 이제 쾌락과 관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올렸는데 거기에 조금 논란이 됐어요. 뭐 정신적 쾌락이냐, 육체적 쾌락이냐, 뭐 중의적인 의미다. 죄송한데 쾌락을 올리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쾌락이 아니고 쾌락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교훈을. 그러니까 쾌락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자면 소확행. 그러니까 저희가 윤사 시간이나 뭐 생년 시간에 다 배우는데 결국 이 쾌락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는 결국 행복으로 이렇게 간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학생회장이나 뭐 3학년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있는 뭐 겸양, 순결, 성실 이게 다 지금 뭐 남자든 여자든 지금 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 뭐 필요하겠지만 굳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낮추면서 살아야 할까? 그리고 또 성실. 안 성실할 수 있죠. 불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2학년 때 엄청 불성실했고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목표만을 따르는 건 또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소하게 이 조금의 우리가 뭐 1년 후에 내가 어떨지 그리고 뭐 하루 뒤에 어떨지 혹은 어쩌면 이제 30분,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현재를 즐기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는데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잘하면은 우리 부평여고 교훈이 소확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개교 당시에 정한 교훈이 이제 58년이 지난 지금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이랑 이제 상황이 다르고 표현하는 또 이제 교훈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교훈이 바뀌어서 새롭게 바뀌었을 경우에 또 그 58년이 지난 그 미래 우리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딱 보기에는 어떨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해져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얘기한 거에서 나온 행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앞으로 뭐 몇십 년이 지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후에 후배들도 그런 교훈에 뭐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행복은 전 세계 사람들도 추구하는 바고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바니까 행복으로 만약 교훈이 정해진다면은 58년이 지난 뒤에도 논란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뭐 행복이라는 교훈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몇십 년이 지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진짜 어떤 교훈으로 바뀌어야 이제 미래 후배들도 공감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또 누구 또 말씀하실 학생? 제가 반 학생들과 교훈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저희 학교의 교훈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저는 저희 학교가 가진 이 교훈을 학생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앞으로는 좀 더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교훈으로 바뀌었으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58년 후에 미래 후배들이 이 교훈을 본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58년이 지나고 저희의 교훈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만큼 미래 학생들도 저희가 바꾼 교훈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이렇게 교훈 변경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학생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의 의식이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교훈이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학생이 있습니까 혹시? 행복 말고? 예, 학생. 예. 저는 열정과 끈기가 교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걸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과 끈기가 교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훈이 창의가 들어간다면 그 학교가 교훈에 맞춰서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이나 그런 나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창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뭐 당당하게 살라 이런 의미도 있고 좀 뭐 자신을 뭐 굳이 낮추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라는 그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교훈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부평여고 학생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투표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선택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학생들. 우리 스스로 교훈을 변경한다는 설렘과 책임감이 투표장을 가득 메웁니다. 총 70여 명의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선택이 궁금해지네요. 저도 꿈을 찾기까지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찾아가자라는 교훈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저는 열정과 끈기를 뽑았는데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뽑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행복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긍정적이게 생각할 것 같아서 행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공론화위원회 동해 부평여고 교훈 변경안 투표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박수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지금부터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가장 뜨겁게 논의됐던 행복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아까부터 김나연 학생이 토론할 때부터 계속 행복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학생분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진취적 가치가 나왔다는 게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생각했어요? 네. 왜죠? 저는 열정이라는 게 약간 행복보다 좀 더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긴 한데 교훈이라는 게 그 교훈대로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부평여고 학생들이 어떤 진짜 학교 이런 교훈이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한 획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학교를 정말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공론화위원회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금 우리 청바지 동해 부평여고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의견이 곧바로 교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건했던 학교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죠. 이번 올 3월에 학생대표 5인, 동문, 학부모, 교사대표 각 3인, 팀장 1인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교육 공동체 간에 서로 소통하고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훈을 개정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교훈 변경을 하기 위해 첫 발을 띄고 있는 부평여고. 부평여고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교훈 변경안은 중요한 의견 중 하나로 공식적인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각 분야마다 구성원마다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근데 내년 새 학기에는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올 때 그 신입생들이 교문을 들어주면서 그 새로운 교훈을 보고 내가 학교란 공간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새학년과 함께 처음으로 열린 학부모 총회. 이 자리에서도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집니다. 과연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요번에 뭐 교훈 바꾸는 거 저희 아이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그거 의견 자체가 아이들 스스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투표도 하고 논의하는 것들 보면서 자랑스럽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책임지는 거 그런 거 다 좋아 보여요. 아이들이 좋은 교훈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와서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애들 스스로 이런 걸 생각하고 회의하고 결정한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고 엄마로서 너무 좀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또 제가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아이들 정말 자랑스럽고 모두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성을 강조했던 학교 시설물들은 하나, 둘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닌 인재, 부평여고 학생들이 바라는 지금 우리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내고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생활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